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경찰 헌법을 맡고 있는 정윤홍입니다. 이번 2022년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과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20문제 중에서 17개가 판례 문제입니다. 그리고 2문제가 헌법 전문 문제고요. 그리고 한 문제가 부속 법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어떤 이론 있잖아요. 이런 게 거의 요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시험도 헌법 객관식에서는 학자들의 이론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역시나 우리 경찰 시험도 첫 해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학자들의 이론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은 헌법 전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헌법 전문은 아니거든요. 2번은 판례고요. 그리고 3번은 헌정사 이야기인데 1번하고 4번이 헌법 전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답 지문이 4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제가 헌법 전문 문제로 이걸 분류를 합니다. 1번 문제 그 정답 지문 4번이 상당히 기출에 많이 돌던 거라서 쉽게 답이 보입니다. 정답률이 꽤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거의 제가 해설했다가 제 기본서에 있는 건 페이지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틀린 지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4번도 제 기본서 2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 국회의장이 공포가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공포가 맞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2번도 쉬운 문제인데 이게 판례 문제예요. 판례 문제인데 3번이 정답인데 3번이 이게 기출에 많이 돌던 판례예요. 통진당 강제 해산 사건인데 이건 워낙에 기출에 많이 돌던 판례라서 이게 허수와 아니난 전부 다 수험생들이 이걸 분석하고 들어가서 답이 딱 보였을 것 같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간단해요. 사소한 단순한 법 위반만으로 강제 산업은 이건 야당 탄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된 경우에만 이게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3번 역시나 제 기본서 51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 이것도 판례 문제로 봅니다. 판례 문제로 봐요. 정답이 3번인데요. 이게 경찰 승진 문제 있죠. 그걸 거의 패러디해서 나왔어요. 이게 경찰 승진의 기출이 3번 지문이 안 떴더라면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또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경찰 승진 기출은 또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정답은 의외로 많이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신뢰보호 원칙이란 게 법치주의 객관적 요소가 아니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리 그 형사법에서 그 객관적 이런 표현 쓸 때 보면 구성요건 요소 할 때 마음 밖에 있는 심리적 요소가 아닌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뢰보호 원칙이란 건 내가 그 법질서 존속을 믿었다는 심리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건 법적 안정성의 이게 주관적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라 그랬어요. 신뢰보호 원칙을.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번은요. 1번은 제 기본서에 제가 안 넣었어요. 제가 안 다룬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법이 개정된 이야기예요. 민법이 개정이 됐어요. 중간에. 민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속 때문에 문제가 돼요. 민법에서 이 상속이요. 상속 부분이요. 구법하고 신법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구법에서는 아들이 딸보다 막 상속분이 크고 좀 성차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아들, 딸 구별 없이 동등하게 1대1대1로 상속이 돼요. 그래서 법이 한번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때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된 거예요. 이때 실종. 집을 떠나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종 선고가 이때 난 거예요. 실종 선고가. 실종 선고라는 게 이게 법원이 내거든요.
사람이 연락이 끊겼을 때 그 사람 재산이 바로 상속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면 그때 상속이 개시되거든요. 이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면 이게 사망으로 간주가 돼요. 사망 간주면 사람이 죽은 걸로 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데 사망 간주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처음에 연락 끊긴 날로부터 이게 5년이 지나야지 이게 이때 실종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이때 실종 기간 만료될 때 이걸 갖다가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구법이 상당히 이게 상속에서 성차별적이란 말이에요. 아들, 딸 구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좀 평등원칙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바뀌어서 실종 선고 난 시점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고 사망 간주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는 이때 나왔죠. 이때 사망된 걸 간주되다 보니까 이게 사망이 간주되면 이때 상속이 개시되는 건데 구법을 적용할 거냐 신법을 적용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역시나 구법이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이 신법을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상속을 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보원칙 위반 아니냐가 문제됐어요. 결론은 합헌 나왔어요. 합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구법이 워낙에 성차별적이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구법이 뭐예요? 비속어 써버릴게요 그냥. 약간 엿 같았어 이게 성차별적이게 이게. 그래서 합리적으로 바뀌었잖아 성평등하게. 그래서 신법 적용한 거 합헌 났습니다. 이게 1번이요. 해설제법 2016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이게 올해가 2022년이니까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딴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이걸 뺐어요. 참 헌법 선생은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6년 동안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우리 경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생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답을 맞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개의 지문이 제가 다 해줬던 거예요.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더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3월 7일 날 찍기 특강 했거든요. 최신 판례 내가 정리해줬거든. 거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작년 2021년 10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제가 그때 정리해준 거 찍기 특강에서 나온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서는 그 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기본서는 없고 제가 항상 시험 전에 기본서에 안 들어있는 그 이후의 판례들 정리해 주거든요. 그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잖아요. 4번은 부속 법령이 나왔어요. 부속 법령이 나왔는데요. 이것만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4번.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헌법에서 판례보다는 오히려 부속 법령 조문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는데 거기서 4번의 정답이 2번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조문이에요. 이게 해설지를 보면 제 기본서 교재에 거기에 526페이지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18조 1항 이야기예요. 18조 1항에 보면 1년 이상 징역 근고를 선고받은 수용자가 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집행유예자는 선거권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는데 5번도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인데 이게 좀 문제가 쉬워요. 정답 지문이 워낙에 많이 돌던 거거든요. 이게 문화방송 판례예요. 문화방송. 제 교재 94쪽에 있는 문화방송, MBC 문화방송.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MBC의 최대 출자자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공영방송이니까 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는 맞아요. 그런데 MBC가 사경제 주체로서 광고 계약 맺는단 말이에요. 기업들하고. 그리고 또 국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고유 업무, 방송 업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 옳은 질문으로 나온 건 전부 다 제가 기본서에 제가 다 있던 거니까 그냥 페이지 수만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있잖아요. 6번은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정답 지문이 약간 지엽적이긴 합니다. 지엽적이긴 해요. 이게 판례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랑 같이 한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이 4번인데 이 4번이
제 기본서 134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낙태죄 판례예요. 제가 그래서 이 판례는 그때 막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결론만 외우면 안 된다 이거. 유언 나왔다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태아 생명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다. 목적은 정당성. 자기낙태죄 처벌하니까 태아 생명 보호하는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피의체 소송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 기반이다. 이건 무지 강조했던 거라서 저랑 같이 한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거의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7번도 판례 문제인데요. 판례 문제.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인데 이게 제 기본서에 449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강의 때 막 그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부부가 결혼 중에 애가 임신돼서 태어나면 그 부부의 자녀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민법에서 친생 추정이라 그러거든요. 친생 추정을 부인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생 부인의 소인데 제소 기간이 옛날에 자해 출생을 한 날부터 1년이었어요. 1년. 그거 유연 났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현행 민법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그 사유를 안 나르냐는 말은 이건 그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딱 내가 아닌 거 알았잖아요. 사유. 그때부터 2년. 현행 민법 요건 합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격권 침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합헌 나온 판례예요. 저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해 출생 안 날로부터 1년 그게 위헌 나온 거지. 이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은 현행 민법 합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요. 8번이 이것도 판례 문제인데 조금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고요.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은 맞아요. 기역 디귿 리을은 맞고 니은이 틀렸어요. 니은이 틀렸습니다. 일단 그 기역 같은 경우는요. 기역 같은 경우는 제 기본서 606페이지에 있어요. 606페이지. 기본서 606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기역 판례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이거 기억날 것 같아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공익을 갔다 왔는데 현역 군인 가고 싶어서 현역 군인 나 가고 싶게 해달라 그런데 안 받아준 거예요. 현역 다시 그 군인 가려고 하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이야기인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요. 내가 원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지 국가한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현역 군인을 갈 수 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하고 상관없다. 그 판례 표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건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좀 처음 봤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다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요게 합헌 나왔어요. 법률유보 원칙 위반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합헌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디귿 같은 경우는요. 동형모고 8회차에서 6번 문제지에 있어 이게. 우리 그 동형모고 했었거든요. 동형모고 해가지고 이게 15회차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형모고 문제 지문으로 제가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휴대전화 사용할 자유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거 휴대전화 사용하면 그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거 합헌 나온 판례, 그 판례입니다. 그게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이야기 있잖아요. 리을 이야기. 이 리을 이야기도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보입니다. 리을 이야기도 상당히 지엽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리을 이야기가 이제 의료 분쟁이 있을 때 사망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조정 절차 개시해야 된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요거 합헌 나왔어. 의료 분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인 의료인 병원 측하고 이 환자 가족들 있잖아요. 사망사고 빨리 합의 볼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합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야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 골라라 그랬는데 요것도 판례 문제고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이 제 기본서 332페이지에 있어요. 이 기본서 332페이지에 어떤 판례였냐면 그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위헌 나온 판례예요. 그러니까 익명 표현이잖아요. 인터넷 실명 안 받고 글 쓰는 게 익명 표현.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하나 방법으로서 이게 인정이 되는데 그 자체로 익명 표현을 규제하면 안 돼요. 근데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 자체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위헌 나온 그 사건이에요. 부정적 효과, 그러니까 선거 때 네거티브라든지 흑색 비방 뭐기에 허위 선전이 너무 난무하면 그거야 규제해야 되지만 익명 표현 자체를 금지했다 위헌 나온 판례 있어요. 그 판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번은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틀린 이유, 2번이요. 제 기본서 31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319페이지. 이게 이제 헌법 21조 사항 이야기인데 그 밑에 관련 판례라고 있던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내용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음란 표현을 생각해 보자. 음란 표현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하는 표현 맞다. 그럼 이게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냐? 현재 판례는 들어간다고 본다. 그럼 음란 표현을 형사처벌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맞는데 그걸 제한한 거다. 물론 헌법 30조 2항에 맞게 정당하게 제한 거라서 합헌은 맞다. 음란 표현을 처벌하는 게. 하지만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 이 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유를 침해하는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법 21조 사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의 한계를 규정한 거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다. 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틀린 거 금방 알아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쉽다. 이건 상당히 쉬워 보여요.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 그러죠. 워낙에 기출 많이 돌던 거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제 책 33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선거철에 선거 공정을 위해서 인터넷에 칼럼 그 신문사 칼럼을 90일 전부터 제한한 거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 칼럼까지 다 막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위헌 났던 그겁니다. 합헌이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이게 헌법 조문 문제인데 요게 헌법 조문 문제는 되게 나오면 쉽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정답률이 낮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 헌법 조문이에요. 이게 해설제 제가 헌법 조문 다 그 몇 조 몇 항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기본서에 그 페이지도 다 적어놨는데 일단 틀린 질문 3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진짜 얍삽하게 낸 게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법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 또 뒷부분에 이게 헌법 12조 1항 이야기인데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 부분을 갖다가 또 이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신문 위치도 지금 바뀌어 있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조문을 갖다 막 장난을 쳐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인데 여기 의외로 시험장에서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쉽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의외로 정답률이 낮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이건 판례인데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11번의 판례인데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여요. 정답이 4번인데요. 이게 일단 1번은요. 제 기본서 272페이지 6번 판례랑 같은 취지 판례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옳은 지문이라는 걸 쉽게 알아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278페이지 제 기본서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 이거 쉽게 알아봤을 것 같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본서 277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헌법은 처음 보는 지문 뜰 수 있다 판례. 당황하지 마라. 어차피 사지선다에서 3개 알면 무조건 답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게 4번을 맞췄다면요. 아마 1, 2, 3번을 저랑 같이 공부한 게 나왔으니까 이건 다 맞는 지문인데 그럼 4번 얘가 틀렸겠지. 이런 식으로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요.
이 4번이 뭐냐면 그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러니까 실제 어린 그 아동 청소년 사람이 아니라 그걸 연상시키게 하는 어떤 인형이라든지 무슨 사진이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등장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치는 거.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되도록 한 거 합헌 나왔어요. 실제 걔가 등장한 애가 실제 어린애가 아니더라도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음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 건 요건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되도록 한 게 합헌 나온 판례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정답 지문이 좀 지엽적이어서 이것도 판례 문제인데요.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이게 제 기본서에 418페이지에 보면 11번 판례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대학의 어떤 운영이나 재정이라든지 학생 선발, 교수 선발, 임용이랑 관계돼서 전반적인 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을 딱 보면 이게 왜 문제냐면요. 대학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 학교 법인이 결정하니까 대학 구성원에게 참여권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 참여권이라는 게 바로 대학의 자율성이거든. 요것도 기억날 거예요.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자체만 가지는 게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도 가진다고요.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은 전반적인 거라서 이런 데까지 자율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서요. 그 13번은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 요건 판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스타일이 좀 새롭네요. 요런 식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시험들에 보면 이렇게 박스로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답이 4번인데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4번을 쉽게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번 이야기가 그 제 기본서에 그 565페이지에 43번 판례에 나온 그 논리거든요. 공무원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대라 그랬죠. 그것은 단순한 기대지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재산권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이게 정답 지문입니다. 맞는 겁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1번 이야기도 해볼까요? 지금 1, 2, 3번이 틀린 지문이고 4번이 맞는 지문인데 4번이 이게 정답인데 1번에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 때문에 지금 공무원 한 사람이 기본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자, 행복주권 4개 침해 당기다 중요한 건 기본권 경합이죠. 이건 기본권 충돌은 양쪽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기본서 그 98페이지의 기본권 충돌 개념을 본다면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상이양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은 뭐 판례도 아니고 그냥 기본권 충돌이란 개념을 네가 아냐? 요거 물어본 것 같고요. 그냥 개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있잖아요. 2번 이야기. 이 2번 이야기가요. 요게 좀 생소하긴 하네요. 생소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명시적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이걸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4번을 저랑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제가 해설에다 좀 길게 잡아놨는데 이게 군인하고 경찰 공무원 봉급이 달라서 문제된 건데 군인하고 경찰을 비교해도 되냐? 비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어서 비교해도 돼요. 물론 결론은 합헌 나오긴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야기는요. 이게 제 기본서 249페이지 4번 판례에 보면 저 이야기가 나요. 그 있잖아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업의자 내용 아니다. 이 판례 있죠. 그 판례 취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3번은 틀린 지문인 거 쉽게 보이고요. 14번도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판례 문제예요. 14번의 정답이 2번인데요. 이 2번 판례가 제가 그 기본서에 287페이지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본서 287페이지에서 제가 이 판례 강조할 때 위헌 합헌만 알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판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휴대폰 개통할 때 이걸 통신영무 계약 체결한다 그러거든요. 그때 그 대포폰 막으려고 신분증 제출하고 본인 확인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휴대폰 개통 못하게 한 거. 이게 합헌 나왔는데 합헌 결론만 외우면 안 되고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랬죠. 익명으로 통신할 수 있는 것도 통신의 자유인데 휴대폰 개통을 익명을 안 해주니까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거지. 통신의 비밀은 제한 자체가 아니다. 이거 조심해라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 합헌만 외운 친구들이 좀 당황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갖다 위헌 합헌 말고 통신의 비밀 자체는 제한이 아니다. 이건 통신의 자유 제한이다. 그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좀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는 제가 뭐 해설지에 딱 기본서 페이지 수 적어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것도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는데요. 정답이 2번이거든요. 이 2번 이야기가 제 책에 어디 있냐면 평등권 쪽에 있어요. 그 평등권 쪽에 그 마지막 판례로 제가 넣어놨던 판례인데 그 기본서 페이지로 190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판례를 막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갑이란 분이 그 65세가 안 됐다. 아직 노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성 질환 있잖아요. 뭐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게 온 거예요. 뇌경색 이런 게. 그랬을 때 장기 요양보험 혜택만 주더라. 그건 어르신들이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아직 젊기 때문에 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 사건이에요. 이거 위헌 났어요. 아직 나이가 그 질병은 좀 그런 질병 어르신들이 걸리는 어떤 중풍이나 치매를 알았지만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사회활동 하겠다면 도와줬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급여 안 준 거 이거 위헌 났었거든요. 이게 위헌 났습니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뭐 나머지는 다 제 기본서에 있어요. 그래서 해설제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있잖아요. 16번 이것도 판례 문제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보이는데요. 정답이 4번이거든요. 정답이 4번인데 요건 제 기본서에 어디 있냐면 그 438페이지 제 기본서 끄트물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 판례가 439페이지 위쪽까지 연결되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있으면 여기 요쪽에서 시작해서 요쪽까지 있는 판례예요. 특수경비원 판례. 그래서 제가 특수경비원 보신 적은 있냐 막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공항이라든지 그 부두에 가면 어떤 주요 시설을 갖다가 총 들고 경비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군인은 아니고 그래서 주요 어떤 시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서 파업 같은 거 하면 큰일 난다. 테러범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특수경비원한테는 근로삼권을 100%다 인정하긴 곤란하다. 그래서 법에서 보면 근로삼권을 다 제한한 게 아니라 경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만 단체 행동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다. 합헌이라고 했던 그 판례예요. 위배된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이야기. 이것도 판례 문제고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게 정답이 4번이거든요. 4번인데 그 4번이 그 제 기본서에 444페이지에 있어요. 444페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 기본권을 제한할 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 안 해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해요. 근데 지문에서 과잉금지 원칙 말을 살짝 이제 그 과잉금지 원칙이 법에 입법 작용 적용되는 그 용어 과잉입법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적용된다 해서 틀렸어요. 이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보이고 요건 역시나 판례가 나왔어요. 이번에 판례가 17개나 나왔다니까요. 이게 판례로 나왔는데 18번에 정답이 2번인데요. 이 판례가 어디 있냐면 제 기본서 475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기본 475페이지인데 이 판례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형사법도 배우니까 한번 상상 좀 해보자. 여기 피고인이 조폭 보수다. 증인이 조폭 똘마니가 왔다. 옛날 부하했던 애가. 그 조폭 두목 앞에서 이게 증거 못한다. 오금 저려서. 그럴 때는 피고인을 퇴정시킨다. 재판장이. 일단 나가 계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증언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재입정을 하면 피고인이 재입정하면
진술요지 고지해주고 반대신문고 보장 다 해주게 돼 있어요. 형사법에. 그래서 이거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위헌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갑니다. 19번은 좀 정답 지문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된 거라서 좀 정답률이 높을 것 같네요. 꼭 저랑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이건 기출 많이 돌던 거라서 많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1번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형사보상결정 법원에서 냈을 때 불복 신청 못하게 한 거 위헌 났잖아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면 불복해서 소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막아버려서 위헌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운 문제로 보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판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번 이야기. 20번 이야기가요. 공무단위권 쪽에서 나왔어요. 공무단위권 쪽에서 나왔는데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요. 정답 지문이 그게 4번이 틀렸거든요. 4번이 틀렸는데 이 4번 지문이 어디에 있냐면 제 기본서 558페이지에 있어요. 제 기본서 558페이지인데요. 558페이지 요쪽에 있어요. 요쪽. 네, 위치까지 기억납니다. 이때 있었어요. 그 앞 페이지에는 바로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과 공부할 때 적어 있었어요.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위헌이다. 하지만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이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임용결격 사유로 한 거 합헌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페이지 넘기면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그때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임용결격사니까 임용을 하면 안 돼. 근데 국가가 모르고 임용해버린 거예요. 이건 임용이 됐더라도 임용 자체가 당연무효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저거 가지고 싸운 거였어요. 이 갑이란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그 기간 동안 이게 공무원 임용이 돼버린 거예요. 결격서가 있는데 국가 발견 못해서. 나중에 공무원은 근무를 다 했어. 퇴직 후에 퇴직연금 날란 그 사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퇴직연금 못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무효로 하는 거 이게 임용됐더라도 당연무효로 하는 거 공무단위권 침해 아니다고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거기 1번 같은 경우는 제 기본서에 97페이지에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563페이지에 있고요. 2번은 제 기본서에 없는 지문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4번 정답 지문이 있고 1번, 2번도 제 기본서에 있어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정답은 맞췄을 것 같은데 4번, 3번이 좀 새로운 거라서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죠, 서울에. 그 서울 지하철 운영하는 회사예요. 서울교통공사.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인 건 맞아요. 공사가 맞지만 이게 공무원하고는 신분이 달라. 공사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막 공사공단 시험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거 관심 있어요.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란 직위가 공무단위권에 그 말하는 그 공무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공무원이 아니서 공사 직원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공사 직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 책에는 없었지만 또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건 이 판례를 갖다 세모 치더라도 답이 딱 보여요. 4번이.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잘 맞췄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자들 이론은 최근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판례하고 조문입니다. 이번 시험 보니까 판례가 17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헌법 공부하다 앞쪽 파트에 보면 막 그 칼 슈미트가 어쩌고 홉스, 로크, 루소가 어쩌고 뭐 엘리네크가 어쩌고 한스 켈젠이 어쩌고 뭐 루돌프 스멘트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우리 시험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낙자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 줄이고 그냥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쭉 여러분을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출제 경향이 제가 지도한 방향이랑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